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최초의 원인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최고의 경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최고의 습관은 소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소식주의자, 저자 미즈노 남보쿠가 쓰고 사이먼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입니다. 이 책은 몇 달 전에 소개드린 절제의 성공학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사이먼 북스의 강신원 대표께서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하고 새롭게 출간한 책입니다. 과거의 책은 편집이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강신원 대표의 필체로 새롭게 태어난 책입니다. 편집도 깔끔하고 번역도 매끄럽게 된 것 같습니다. 저자 미즈노 남보쿠는 일본의 유명한 관상학자입니다. 대단한 부를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제, 즉 소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의 방법으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가 인생의 성공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럼 저자는 왜 음식을 강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변.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곤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배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상이라 해도 재산운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에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질문. 저잣거리의 거린들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적게 먹는데도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신착란증의 경우 대부분 다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소식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잣거리의 거린들은 항상 음식을 탐하기 때문에 평소에 굶다가도 음식이 생기면 개걸스럽게 먹어 치웁니다. 이처럼 정신착란증의 관상을 난상이라고 말합니다. 난상에다 음식까지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정신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우의 혼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치 여우처럼 이상하게 우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아무 때나 혼자서 중얼거리고 여우처럼 울기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우가 달라붙은 난상이라도 소식을 실천하게 하면 여우는 결국 도망가고 맙니다. 질문. 계속해서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곳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곡식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답변. 곳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하여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바라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처럼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질문. 저를 본 어느 관상의 대가는 제가 돈과 명예가 붙어있는 복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주 가난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나 관상법이라는 것은 어째서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답변. 주역의 소인배는 아주 작은 착한 일은 이로움이 없다 생각해 행하지 않고 아주 작은 나쁜 일은 해로움이 없다 생각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약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 하십니까?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음덕도 함께 보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복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 즉 상법의 근본입니다. 또한 빈하고 악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귀의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에 형벌을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요즘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식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야 성에 차는 사람은 산의 짐이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에 파라를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100세까지 부와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 원한다면 뱃속에 육화를 채우는 복육분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이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질문. 스승님께서는 밤낮 없이 기도한다 해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덕망 높은 스님들이 불법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음식의 절제가 깨달음의 경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주장은 혹시 독단적인 의견은 아닌지요? 답변.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는데 그 식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죽거나 말년에 망하는 모든 원인은 음식을 탐하는 그 식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십시오. 큰 경지에 오른 스님들 중에 오전 10시 이후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기치를 안정시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큰 경지에 오르려면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신에게 봉헌한 후에 이를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원하거든 그 2끼를 1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1끼만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이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 빨리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현세의 부와 장수를 누리고 다음 생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모두 불교 경전에 있는 말로서 육합과 일체경을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소식주의자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저자가 말하는 음식에 대한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소식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류 의학계마저 인정하는 건강한 삶의 첫 번째 비밀이기도 합니다. 책의 본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인간은 평생 2억 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2억 번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 생을 마감하는 거지요.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인간은 일생을 통해 정해진 양의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수명을 다한다는 가설을 오래전부터 간파했습니다. 모든 가설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가 장수와 건강의 해법인 것입니다. 오늘 멋진 책을 읽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이 책의 편집자 강신원 대표의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상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조선 순조 때의 최고의 거부이자 무역상으로 당시 모든 상인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한몸에 받았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임상옥의 스승, 개성갑부 홍득주의 점심 식사 장면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는 점심은 항상 간장 한 종지에 보리밥 한 공기만 먹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난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드라마인데도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 이 책의 원저자 남북구 선생의 가르침과 너무 일치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전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미밥에 소금만 조금 뿌려서 사무실에서 몇 달을 먹었는데요. 사무실에 앉아 천천히 씹어 먹을 때의 그 충만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허리띠 사이즈가 자꾸 줄어서 구멍 뚫는 도구를 사다가 사무실에서 몇 번 가축 허리띠에 구멍을 뚫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남복후 선생님의 소식주의자를 만들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현미밥을 한 다음 간장 양념에 생김을 찍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은 생김과 간장뿐인데요. 밥을 먹고 나서의 그 충만감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찬들을 먹으면 이 충만감이 깨질까봐 두려울 정도입니다. 출판사 대표라는 사람은 책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까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부와 장수가 저절로 따라온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곳곳에 부와 장수가 따라오지 않아도 절제에 흔들림이 없다면 부와 장수 또한 무슨 대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북구 선생님이 원래 말하고 싶었던 속마음이라고 추론해봅니다. 오늘도 퇴근 후 현미밥에 생김과 간장 양념으로 저녁 식사할 생각을 하니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정말 멋진 편집자의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